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다들 이번 주 어떠셨나요? 참 요즘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도 모두 마찬가지로 조금만 오르면 매도하기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추세를 잡기가 힘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번 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그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지, 혹은 이제는 조심할 구간인지 등등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날짜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K텔레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두 번째는 S-오일, LG전자,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모두 조선주를 매수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는 통신 관련주,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종목, 마지막으로 조선주까지 생각보다 골고루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2차전지가 빠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새롭게 조선주, 조선업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주와 조금은 다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한 차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관 쪽에서 생각보다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었죠. 그 때문에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7%,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약 5.6%, 이 정도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전히 21선을 이탈하진 않았고, 또 지금 11선 근처에서 주가가 걸쳐 있는 만큼 이번 주에 기관의 매도세만 조금 줄어든다면 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자신있게 다음 주에는 시장이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만큼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는 이런 경기 방어주들, 이 업종의 매수세가 몰릴 수가 있고, 또 단순히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또 통신 관련주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T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기관의 매도세가 단발적이었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하고 KT 모두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T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매도세가 나왔었지만 이번 주에 특히 가파른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교적 비슷한 수급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S-오일이죠. 자, S-오일은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3월 초까지 이때는 하던 박스권에서 머물렀었는데 3월 초부터 조금은 추세가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종목은 좀 신기한 게 유가하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S-오일은 실적주의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유가 관련주를 떠올려 본다면 중앙에너비스하고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 오늘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 다음날 주가에 상승이 나오고, 또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또 다음날 하락하는 굉장히 유가의 흐름을 쫓아가는 흐름이 나와요. 그런데 S-오일은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달과 2월달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많은 유가와 관련된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고 지금은 죽어가는 구간에서 반대로 이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S-오일은 실적주의인 만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가와 관련된 테마주하고는 연관지어 보지 마시고요. 지금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국제유가의 추세를 한번 볼게요. 물론 2월달부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보세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제유가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죠. 다만 4월달에는 조금 가파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 한 번씩 쉬어가는 구간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LG전자.
자,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했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지난주에 한 차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였죠. 자, 이번 주에 수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고 그 기조가 이번 주에도 이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급을 보더라도 4월 8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은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는 파란불이 많이 들어왔었다면 지금은 충분히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분기 실적도 양호했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런 발표도 있었죠.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로서 전기차 충전을 낙점했다. 이런 기사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직접 생산할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G이노텍 그리고 전장사업부까지 다양한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새롭게 반영이 되었던 한 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저는 이 구간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3월 달까지 이때는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 나올 만한 악재가 다 나왔었던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빠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11만원부터 12만원 그 사이를 저는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 바닥을 깨지 않는다면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새롭게 들어왔던 만큼 조금 더 추세를 끌고 가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는 이 네 종목을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까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는 대우조선해양까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씩 눌러보면 삼성중공업 이번 주였으니까 4월 11일부터 이때죠. 확실히 이번 주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자, 두 번째로 현대미포조선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확실히 나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마찬가지예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일단 조선주는 굉장히 업황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기사를 한번 보시면 수주호황 사이클이 온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있고 또 실제로 평균치를 보더라도 이번 1분기 동안에 올해 예상 수주 물량의 절반 정도를 이미 달성하였다는 최근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서 LNG 운반선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이 지금 어우러져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이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시세를 크게 분출하는 것이 저는 현대중공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달 내내 빨간불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일같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4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내에서 적극적으로 매도세를 보여주었던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준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 다른 조선주들 있죠.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앞서 현대중공업과 달리 이번 주 들어서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좌측의 순매도를 보면 반도체는 계속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생략을 한다면 2차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가 순매도 포지션으로 잡혔고 반대로 새롭게 조선주가 포함이 되었다.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많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다음 주에 상승을 보장한다 그렇게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때문에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의해서 이격을 크게 벌이고 상승이 나온 종목이 있다면 저는 1차적으로 패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간추려 보면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관은 외국인하고 참 포지션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인 기아하고 LG전자 이렇게 종목들을 매수했고 동일하게 조선주인 현대미포조선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순매도를 보면 반도체 업종은 기관과 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 가장 첫 번째로 매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는 여전히 기관을 매수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어요. 일단 삼성 SDI 드문드문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를 본다면 여전히 빨간불을 이어가고 있고 투신, 연기금, 보험, 사모펀드 모두 골고루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매도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연기금이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많이 매수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칠다면 상대적으로 상승 흐름이 꺾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면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거칠어진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었고 또 삼성 SDI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엔 여기서 빠져나간 수급이 조선업종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다음 주에도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외국인은 한 주마다 매수세를 보여주었다가 또 다음 주에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면 기관은 굉장히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거의 5주째인가요? 계속 순매수 상위 종목의 2차전지 관련주가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뒤를 이어서 기아도 지난주 말부터 해서 이번 주 지금 2주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신, 보험, 사모펀드 모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일단 현대기아차는 1분기에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의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전체 자동차 대비 친환경 자동차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최근 시점만 보면 지난 2월달 한 차례 러시아발 이슈도 지났던 만큼 지금은 자동차 관련주를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는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LG전자하고 현대미포조선 제가 이 두 개 종목을 앞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고 어디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들 지금 시장이 많이 힘들더라도 이렇게 돈이 몰리는 업종과 섹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과 섹터를 발굴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한번 할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시장이 다시 맑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